독도와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폭탄 선언이었죠. 70년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더 나아가 대마도까지 완전 요새화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대마도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 일본은 대마도에 3,000명 병력을 증강하고 한국 해역에서 연일 군사도발을 감행했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개선된 침묵 속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은밀하게 역사적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 48시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도와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대통령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완벽한 함정을 파려다가 정작 자신들이 거대한 늪에 빠져버린 그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윌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25년간 이 지역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17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단 4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놀라운 4시간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오전 9시. 저는 워싱턴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 한국, 중국. 70년간 변하지 않은 그 익숙한 배치였죠. 미일 동맹이 중심이고 한국은 믿을 만한 조건적 파트너.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질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최근 보고서를 보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험한 수치군. 정치인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벌컥 열리면서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보좌관이 내민 태블릿에는 NHK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오늘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공식 선언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를 독도 해역에 즉시 파견하겠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곧바로 일본 외무성 차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외교 채널을 막았군. 일본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었어요. 한국을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과격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그걸 핑계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70년 동맹을 이유로 일본 편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을 치며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마이클 브레넌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죠. 차관보님, 이걸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 제목이 이상했어요. 대마도 영토권 분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마이클. 바로 그래서입니다. 마이클이 제 말을 끊었어요. 한국은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조선시대 고문서, 현대해양법 해석, 역사적 증거들. 대마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논리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힘이죠.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였어요. 차관보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주한 미국 대사의 목소리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토 선언을 한 지 6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노 코멘트만 반복하고 있어요. 시위는요? 광화문은? 그게 더 이상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평온해요.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했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어.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지가 아니었어요. 분명 의도가 있었죠. 곧바로 CIA 한국 담당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1시간 뒤 받은 보고서는 더욱 섬뜩했어요. 한국군의 경계태세 격상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이더 가동 빈도도 평소와 같고 함정 출항 기록도 정상 범위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서를 읽던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건 계산된 침묵이죠. 맞습니다. 제가 마이클의 말을 끊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섰거든요. 한국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처럼요. 오후 3시 도쿄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측근들과 축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카이치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30명의 분석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분석 초점을 전환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차관보님,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들의 침묵은 휴화산이 아닙니다. 용광로에 쇳물을 끓일 준비를 마친 석탄 덩어리 같아요. 한국은 지금 뭔가 거대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바로 그때 긴급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타고가 출항했다는 거예요. 독도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저는 곧바로 백악관 비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하,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가 독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도착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일본은 우리가 개입할 거라고 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하. 70년 혈맹이니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결국 자신들 편을 들어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 헤그세스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네, 착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섣불리 개입하거나 일본 편을 드는 순간 우리는 일본이 파놓은 자충수에 함께 빠지게 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갔어요. 각하, 이건 미일 동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자초한 자살 행위예요. 우리가 개입하면 한국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자네 생각은? 철저한 중립입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하죠. 무슨 카드 말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해룡대입니다, 각하. 해룡? 그게 뭔가? 헤그세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극비 수중 전력으로 추정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정확한 재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최소 3척 이상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네, 각하.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 이지스함은 아무런 대응도 못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각하, 우리는 지금 중립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도발을 감행한 일본에 있다고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야 일본의 오판이 깊어지고
우리는 관망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중립 성명을 준비하게. 하지만 윌슨.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틀렸다면 어쩔 건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카카. 한국은 준비가 끝났어요. 2시간 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독도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책임은 일방적 도발을 감행한 측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쿄는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당직실이었어요. 차관보님, 아타고함이 독도 12해리 진입까지 10분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중앙 모니터에는 독도 해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아타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진입까지 10분입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쿄 지하 벙커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모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겠죠. 9분, 8분, 7분.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가만히 있을 건가? 아니면 잠깐 뭡니까? 갑자기 당직 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열화상 센서에 이상 반응이 포착됐어요. 바다 밑, 정확히 아타고함 주변 3km 지점에서 거대한 열원이 감지됐죠. 수중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모니터 속 바다가 끓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이더니 거대한 검은 물체 하나가 수면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핵잠수함입니다. 세척.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광경에 넋을 잃었죠. 세척의 잠수함이 완벽한 삼각 대형으로 아타고함을 포위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철벽이었어요. 해룡대. 정말 존재했던 겁니다. 상공에도 포착됩니다. 레이더 요원이 외쳤어요. 일본 이지스 레이더망을 완전히 기만하고 접근한 15개의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폭기들이었죠. 완벽한 포위입니다. 아타고함은 꼼짝없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방송사의 긴급 생중계가 송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전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본인은 지금 이 시각을 기점으로 독도 영해를 침범하려는 일본 함정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화면을 채웠어요. 10분 내 회항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10분. 9분 59초, 58초. 냉정한 목소리가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분석관이 속삭였어요. 차관보님,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역사를 쓸 수 있다고. 7분, 6분 50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어요. 바로 그때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차관보님, 일본 총리실에서 대통령 가카와의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니터 속 카운트다운을 봤어요. 4분 30초. 다카이치는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예. 하지만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백악관 직원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쿄 지하 벙커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다카이치가 전화기를 내던지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3분 50초, 3분 40초.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룡대의 검은 선체가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상공의 스텔스 전단은 언제든 공격 가능한 위치를 유지했죠. 아타고함 함교에서는 필사적으로 도쿄에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령이 없어요. 다카이치는 미국이 개입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2분 30초, 2분 15초. 상황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제게 물었어요. 정말 쏠까요? 한국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 순간 확신이 있었어요. 1분 50초, 1분 40초.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성통신이 포착됐어요. 도쿄에서 아타고함으로 긴급 암호 전문이 전송됐습니다. 해독됐습니다. 통신 분석관이 외쳤어요. 회항 명령입니다. 모니터 속 아타고함이 멈춰섰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전진하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두커니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너무나도 천천히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항 중입니다. 일본 함정이 후퇴합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룡대는 아타고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포위 대형을 풀지 않았어요. 스텔스 전단도 마찬가지였죠.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뭘 목격한 겁니까? 70년간 지속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단 10분 만에 역전됐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 지역의 군사강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아타고함 굴욕 사건 이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EO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과의 모든 부품 거래선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일본 경제의 핵심 수입원들이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곤두박질 쳤어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코리아 쇼크라고 불렀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책상에 두툼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한국의 영유권 보고서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불렀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밤새 보고서를 분석했어요. 첫 번째 섹션은 독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지도, 일본 고문서, 국제법 판례.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라는 증거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유엔에서 이의를 제기할 나라가 없겠는데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섹션이었어요. 대마도. 보고서는 조선 초기부터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의 구체적인 기록들,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에게 신하의 예를 올렸다는 문서들. 이건 상상 이상인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근현대 해양법 분석도 놀라웠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모호한 표현, 카이로 선언의 원문 해석. 법리적으로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였죠.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차관보님? 마이클이 물었어요. 군사력이 뒷받침된다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힘을 증명했죠. 사흘 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압도적인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국무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각하,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가 이를 공식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감내해야 합니다. 이미 선택권이 없어요. 일주일 뒤 유엔 안보리는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죠. 독도 문제는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대마도는 달랐어요. 유엔은 일본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마도의 평화적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서한에 미국 정부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엔의 대마도 이양 요구가 전달된 지 이틀 뒤 도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절대 불가. 다카이치 총리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지율은 9%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아타고함 굴욕 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은 그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군요. 마이클이 중계 화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버티고 있었죠. 사흘 뒤 일본 방위성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마도 주둔 병력을 3,000명 증강하겠다는 겁니다. 도발이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카이치는 끝까지 대마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도발한다면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경고였어요.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행동은 오히려 한국의 군사작전에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회신이 빨리 왔습니다.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카카. 그로부터 일주일간 외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거듭 일본의 이양을 촉구했어요. 중국, 러시아까지 한국 편을 들었죠.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끝까지 버텼어요. 오히려 대마도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극우 언론들을 동원해 반한 정서를 부추였죠. 저 여자는 뭘 믿고 저러는 겁니까? 마이클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자기 권력뿐입니다.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어요. 저는 냉소를 보냈죠. 다카이치는 대마도를 정치적 생명 연장의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본이 대마도에서 무인 정찰 드론을 발진시켰습니다. 방향은 한국 해역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공 침범입니까? 네. 정확히 30분 뒤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가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국무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장관님, 명분이 완성됐습니다. 일본 무인 정찰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지 3시간 만에 격추됐습니다.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요격했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어요. 일본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대마도 군사 탈환의 명분 완성. 보고서에는 명확한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평화적 이양 요구를 일본이 거부했고 오히려 군사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것. 이제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대통령 집무실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각하,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막 따봤네. 대통령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네. 작전명은 태극의 비상입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펼쳤어요. 한국군이 작성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CIA를 통해 입수한 거죠. 해룡대가 대마도 해역을 봉쇄하고 스텔스 전단이 방어시설을 무력화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 대통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각하. 한국군의 작전 계획은 완벽합니다. 일본군은 저항조차 제대로 못할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작전 지원이 아닙니다. 그럼 단지 후방에서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승인했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윌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일본이 끝까지 버틴 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각하. 이제 동북아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킬 기회예요. 한국과의 공동작전은 불가피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연결하게. 30분 뒤 비공개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옆방에서 대기했습니다. 통화는 15분간 진행됐죠.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왔어요. 승인했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각하. 그래. 태극의 비상작전에 미국의 지원을 승인한다. 후방정보 지원과 전략적 협력 명목일세. 한국 주도 미국 지원. 그게 우리 입장이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펜타곤에 전달하겠습니다. 1시간 뒤 한미 양국군 합동회의가 비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작전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태극의 비상 마이너스 대마도 탈환. 작전 개시 시각은 48시간 뒤입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70년 낡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작전 승인 이틀 뒤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쿄 기자회견장에서 극우 성향의 발언을 쏟아냈어요. 대마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일본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거부하고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성명서의 문구는 냉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일본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코리아 쇼크 이후 니케이 지수는 40% 폭락했어요. 주요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죠. 일본 재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내각이 무너지고 있군요. 마이클이 보고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미 레임덕이었어요. CIA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대마도 주둔 일본군의 상태 분석이었죠. 사기가 바닥입니다. 차관보님.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독도 사태 때 한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목격한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항 의지가 거의 없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해룡대와 스텔스 전단을 본 일본군이 제정신을 유지할 리 없었죠. 지휘관들은요? 항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군은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밤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해룡대 포착됐습니다. 대마도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위성 영상을 확인했어요. 세 척의 거대한 잠수함이 은밀히 수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단도 출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의 15대 전폭기가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첩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국에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백악관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도쿄 지하 벙커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절규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작전 개시 3시간 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차관보님. 좋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제 1시간 뒤면 일본의 최후 통보가 전달될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1시간 전, 저는 국무부 암호 통신실에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에 보낼 최후 통보문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를 대표한 공식 문서였죠. 전송 준비됐습니다. 차관보님. 통신 담당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내십시오. 암호화된 전문이 도쿄로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지금이라도 대마도 주둔 일본군에게 저항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작전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저항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인명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30분 뒤 도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전문을 펼쳤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마도 수비대는 끝까지 저항할 것. 다카이치의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미친. 마이클이 전문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으니까요. 다카이치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과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차관보님,
이걸 대통령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전문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카이치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CIA 도쿄 지부에서 실시간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다카이치가 측근들에게 광기 어린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굴복하지 마라.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끝까지 싸워라.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측근들조차 고개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작전 개시까지 20분. 펜타곤으로 갑시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워싱턴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곧 이 도시도 전 세계도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핵심 인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앙 모니터에는 대마도 상공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폭풍전 같았죠. 한국군 준비 상태는? 헤그세스 장관이 물었어요. 해룡대 작전 해역 도달 완료. 스텔스 전단 출격 대기 중입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곧 저 평화로운 섬이 전장으로 변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다카이치가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으니까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디지털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10분, 59초, 58초. 상황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죠. 70년 된 낡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분, 4분 50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결단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했죠. 외교관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온 제 원칙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화를 위해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1분, 50초, 40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초, 9, 8, 7. 카운트다운이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작전 개시. 중앙 모니터가 일제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주변 해역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해룡대 부상, 해역 봉쇄 완료.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성 영상 속에서 세척의 검은 잠수함이 대마도를 완벽한 삼각형으로 포위했어요. 어떤 함정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벽이었죠. 스텔스 전단 진입. 레이더 화면에 15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침투한 거예요. 첫 번째 목표물이 타격됐습니다. 대마도 북부 레이더 기지. 정밀 유도 미사일이 시설을 정확히 파괴했어요. 목표물 1번 무력화. 연이어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목표물 2번, 3번 무력화. 통신시설 파괴 완료. 방공 시스템 전면 마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단 30분 만에 대마도의 군사시설이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군 저항은? 헤그세스 장관이 물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벙커에 은신 중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일본군은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마도 주요 거점이 모두 한국군 수중에 들어갔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외교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으로 여겼죠. 무력 사용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단숨에 해결하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어요. 일본이 거부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유엔도 미국도 기회를 줬습니다. 다카이치가 끝까지 버틴 거죠. 작전 개시 3시간 경과. 대마도 점령 장악률 95%.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결단이 오랜 동북아의 불안정을 해소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을 거예요. 때로는 평화를 위해 강력한 힘의 투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차관보님, 대마도 일본군 사령부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통신관이 급히 달려왔어요. 내용은 항복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군 지휘부에 연결하십시오. 30분 뒤 공식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대마도 주둔 일본군 지휘관이 대한민국 국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병력에게 즉각 저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 속 대마도를 바라봤습니다. 곧 저 섬에 태극기가 오를 겁니다. 항복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통신 라인을 통해 들려왔어요. 위성 영상이 대마도 일본군 사령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백기를 든 일본군 장교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였죠. 무장 해제 시작합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차례로 무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작전 개시 4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헤그세스 장관이 물었어요. 양측 모두 없습니다. 완벽한 무혈 점령입니다.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중앙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대마도 최고봉인 야마네코산 정상에 한국군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바람에 펄럭이며 대마도 상공을 채웠습니다. 태극기 개양 완료. 보고와 함께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모니터 속 깃발을 바라보며 너클 잃고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700년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증표였어요.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었죠. 30분 뒤 긴급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죠. 대마도 상공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본 직후였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정권 붕괴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일본 극우 세력 전체의 몰락이기도 하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카이치의 사임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오만과 착각으로 가득했던 낡은 세력의 종말이었죠. 저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태극의 비상작전 성공을 보고합니다. 수고했네, 윌슨.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각하. 자네가 초안을 작성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서 제목을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70년을 완전히 뒤바꿀 문서가 될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명확했죠. 일본은 전략적 관리 대상이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6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 해시태그 오브 트럼프의 역사적 선언과 새로운 질서 6075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지 사흘 뒤 저는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마도 탈환 이후 첫 공식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었죠. 미국 대표로 저와 국무장관이 참석했어요. 윌슨 차관보, 준비됐나?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준비한 성명서를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저를 지목했어요. 미합중국 대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의장님,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합 중국은 지난 며칠간의 사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들어올렸어요. 첫째,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역사적, 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대마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 회복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평화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은 불가피한 자위 조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의 대마도 영토권 회복을 전면 지지하며 이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 조치로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찬성. 중국,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독도와 대마도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잘했네, 윌슨. 이제 퍼시픽 뉴 엑시스 보고서를 검토했네. 어떠셨습니까? 완벽합니다, 카카. 승인하겠네.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펜을 건넸어요. 자네도 서명하게. 이건 자네가 만든 새로운 시대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데이빗 윌슨. 이 서명과 함께 70년 낡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일본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어요.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이었죠. 저는 서명한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자부심이 밀려왔어요. 제가 역사를 바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 국무부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거대한 동북아시아 지도 앞이었죠. 하지만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두 섬 모두 선명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영토를 나타내는 색깔이었죠.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차관보님. 마이클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죠.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은 새로운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온건 성향의 중도좌파 정치인이었어요. 그의 첫 해외 순방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본 신임 총리는 청와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섭시다. 우리는 이웃이니까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부정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겸손하게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어요. 일본은 대마도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재개했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류 더미 위에 마이클이 작성한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대한민국 아시아 평화의 강력한 보증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다. 해룡대와 KF-21로 대표되는 한국의 군사력은 이 지역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존재는 이제 불안정의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평화의 보증인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어요.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균형은 끝났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영구적인 평화 시대로 진입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낡은 질서를 지키려 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어요. 압도적인 군사력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말이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통령 직통 라인이었어요. 윌슨, 다음 주 서울에 가야 할 것 같네. 무슨 일이십니까, 카카? 한미 정상회담이야. 새로운 동맹 조약에 서명할 거야. 자네도 배석하게. 영광입니다, 카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란색으로 물든 독도와 대마도. 그 색깔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6년 5월 1년이 지났습니다. 대마도에는 한일 우정센터가 세워졌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운영하는 평화의 상징이었죠. 일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고 기술 협력도 활발해졌어요. 동북아시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국 외교관으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았지만 실제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 품격과 자존심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나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전승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역사가 어떻게 되찾아졌는지 확인하셨죠?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해외 반응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